TV입니다. 또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오늘은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기출문제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퓨터 활용 능력 접수하는 사이트 가시면 기출문제 공개된 게 있어요.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제가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 볼 거고요. 형식이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과 마찬가지로 먼저 보시면 이렇게 암호가 있는데 이 암호를 파일에 입력을 해야 우리가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파일 저장은 이런 식으로 어디 저장해야 되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암호를 복사를 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띄워 볼게요. 자, 기본 작업. 맨 처음에 시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본 작업이죠. 오늘은 기본 작업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기본 작업 시트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시험이죠. B3 셀부터 시작하시오 라고 하니까 B3 셀에 일단 선택해 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출석부 테이블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일단은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 봐야겠죠. 자, 먼저 데이터를 눌러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우측 상단에 기타 원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문제이기 때문에 쿼리를 눌러 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C 드라이브에서 OA라는 파일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OA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엑셀 A형에서 눌러보시면은 이제 출석부 관리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확인해서 누르시면은 이제 이런 쿼리 마법사가 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 풀기 시작하시면 돼요. 자, 출석부 플러스 버튼 눌러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가져와야 되는 값들이 있죠. 자, 그럼 순서대로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성별, 반, 그리고 학년, 그리고 이름, 그리고 출석수네요. 출석수가 네, 여기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가져왔고요. 자, 다음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별이 남이고 출석수가 0 이상 4 이하인 행만을 대상으로 설정하시오. 자, 그 조건이 여기 넣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성별 눌러볼게요. 성별이 남인 거죠? 그러면은 동일한 값, 이제 는을 눌러주고 여기다가 남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별에 대한 조건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끝났고요. 그리고 출석수가 나왔죠? 0 이상이라고 하네요. 자, 이상을 표시하는 기호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0이라고 입력합니다. 0 이상, 4 이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AND 조건인 거죠. 0 이상이고 4 이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이하를 표시를 해주는 기호를 선택해 주시고 4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 두 번째 조건까지 다 써졌고요. 다음 눌러볼게요. 자, 첫째 기준은 반을 오름차순으로,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출석수를 내림차순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끝이고요. 다음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자, 마침 그대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선택을 했었죠. B3에 시작할 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해서 옮기셔도 되니까 자, B3에 커서를 찍으시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져온 데이터는 표 범위로 변환을 실행하여 정상 범위로 변환하시오. 자, 정상 범위로 변환한다는 게 이 화살표를 없애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표 도구 디자인을 보시면 여기 도구에 범위로 변환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뜨는데 뭐 제거된다. 겁먹지 마시고 확인 눌러보시면은 화살표가 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풀었고요. 이게 10점짜리네요.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문제는 일단은 마치고 들어가야겠죠. 자, 그럼 두 번째 2번 문제 볼게요. 자, 기본 작업 시트 2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고급 필터라고 함은 일단은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건이 입력하는 이렇게 어디에 입력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V3, V4의 조건을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다가는 조건이라고 쓸게요. 조건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결과는 X3부터, 자, 여기서부터 결과를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조건은 isBlank랑 or, 그리고 median 이 세 개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즈블랭크가 뭔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즈블랭크 더블 클릭해서 키시면은 첫 번째 value라고 나오죠. value가 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3월 3일 여기에 있는 요 이 5칸 가지고 괄호를 닫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 빈칸이 2개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false라고 나옵니다. 이 뜻이 뭐냐면 is blank, 블랭크가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나오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R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뭐 A 거나 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건이 한 개 이상 들어가는데 함수를 쓴다는 거고, 이제 미디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 여기도 범위가 들어가야 돼요. 미디안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은 지금은 중간값을 찾아내는 건데,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선택된 셀에서 이제 가장 중간값을 찾아주는 함수예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해보시면은 13.5, 여기서부터 이 T4에서 T13 사이가 13.5가 중간값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함수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건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OR이나 AND라는 함수가 있으면 먼저 미리 써주시면 좋아요. 자, OR을 먼저 쓰고 이제 조건을 한 가지 이상, 두 가지 이상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이 출석수가 출석수의 중간값보다 작거나인 거죠. 자, 그러면은 출석수를 볼게요. 자, 이 출석수. 자, 첫 번째 찍어줍니다. 자, 첫 번째 이 출석수가 중간값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은 작다라고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서 중간값을 알기 위한 미디안 함수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전체 범위를 다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밑으로 쭉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표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한번 할 거예요. 자, 절대값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 중간값이 나와서 첫 번째 조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쉼표를 눌러서 두 번째 한번 조건 입력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조건은 6월 9일이 빈 셀인 해에 대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지블랭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지블랭크를 해서 6월 9일 셀 전체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밑으로 쭉 내린 다음에 이것도 절대값 참조로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괄호 닫으시면 되고요. 이제 OR에 대한 괄호도 닫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스가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잘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조건 자체가 true는 이제 false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조건 입력이 잘 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결과를 입력을 해봐야겠죠. 자, 결과는 우리가 학년 반 이름 6월 9일 출석수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학년 반 이름 그리고 컨트롤 눌러서 그리고 6월 9일 그리고 출석수까지 복사를 하고 X3열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모든 준비가 됐고요. 이제 우리가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커서를 첫 번째 우리가 범위를 잡을 표 안에 찍어 두시고 고급을 누르시면 이렇게 목록 범위가 자동으로 지정이 돼요. 그리고 조건 범위는 우리가 V3에서 V4 여기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복사 위치가 뜹니다. 그럼 복사 위치는 X3부터 이제 AB3까지 입력을 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고급 필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될 거는 조건을 따로 입력해 준다라는 거, 그리고 결과값을 이렇게 필요한 결과값을 복사해서 직접 쓰거나 해서 한 다음에 이제 결과를 완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5점짜리였네요. 자, 3번 볼게요. 마찬가지 기본 작업 시트 2에서 여기서 진행이 되네요. 자, 조건부 소식 나왔습니다. 조건부 서식 내용 볼게요. 자, 이 3에서 S31 영역에 대하여 해당 열번호가 홀수이면서 E3에서 S3 영역, 여기죠? 복이죠? 그래서 월이 홀수인 열 전체에 대하여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란색으로 적용하시오.
자, 그러면은 먼저 주어진 함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ND 조건 같은 경우는 OR이랑 똑같지만 이제 둘 다 해당이 돼야지 뽑아내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컬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보다는 이제 직접 써서 보여드릴게요. 자, 컬럼 이렇게 해서 행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딱 누르면은 숫자 4가 나오죠. 자, 숫자 4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여기서 A, B, C, D 1, 2, 3, 4 네 번째 행이다 라는 거를 행의 번호를 뽑아주는 함수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isOdd 한번 볼게요. isOdd는 일단은 뭐 홀수를 뽑아내는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month는 월을 뽑아내는 거죠. month 해서 이제 월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데 이런 날짜가 들어가 있는 거를 눌러서 엔터를 치시면은 3 자, 3월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만일에 4월을 눌러서 하면 4가 나오겠죠. 자, 이런 일단 함수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으로 가시면은 여기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자, 이거를 누르시고 그래서 우리는 새 규칙을 만들 거기 때문에 새 규칙을 눌러 볼게요. 그리고 보시면은 규칙 유형이 나와 있는데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으로 되어 있는데 뭐 거의 이거밖에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제일 밑에 있는 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한 개의 규칙으로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줄에 끝내야 된다. 이 네 개의 함수가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는 콜럼 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건 늘 AND예요. OR 아니면 AND고요. 첫 번째 조건을 넣어야겠죠. 자, 먼저 컬럼 열이 홀수여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스펠링 안 틀리게 완성을 안 해주기 때문에 잘 입력을 하시고요. 컬럼에 대한 괄호 하나 열게요. 그리고 우리가 E3에서부터 S3까지를 볼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열이 이동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3를 찍습니다. 그리고 참조를 바꿔서 자, 숫자 3열은 고정이 되지 않고 영어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 3을 고정시켜 주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컬럼 같은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만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컬럼 이렇게 저는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이 들어갔죠. 컴마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월이죠. 월이 홀수여야 되는데 일단 month를 넣을게요. month를 넣고 자, 이동을 해줄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시작되는 부분을 찍고요. 참조를 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은 영어죠. 그렇기 때문에 열을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행과 열에 대한 기준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홀수죠. 홀수를 뽑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isOdd를 넣겠습니다. isOdd를 넣고 isOdd 안에 자, 콜럼을 넣을게요. 콜럼 그대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isOdd에 대한 괄호를 닫습니다. 그리고 month도 마찬가지예요. month도 홀수인 월이기 때문에 isOdd를 넣고 괄호를 열고 그리고 이 안에 isOdd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제 행 중에 홀수인 행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홀수인 열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홀수인 월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식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서식을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입력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제 확인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눌렀는데 변화된 게 없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조건부 서식은 맨 처음에 말해줬던 E3에서 S31 이 범위를 다 잡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밑으로 쭉 내려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해놓은 조건부 서식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 블록을 다 잡지 않고 했을 때는 조건부 서식 다시 누르셔서 규칙 관리로 들어가요. 관리로 들어가서 내가 썼던 함수가 있죠. 여기서 적용 대상에서 자, 지워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쭉 잡아주시는 겁니다. 쭉 잡으시고 적용을 눌러보시면은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3번 문제도 끝이 나겠네요. 자, 그러면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 시트네요. 자, 3번 시트. 다음과 같이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를 수정하시오. 자, i3에서 i46까지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한 후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범위를 일단 블록해서 잡도록 할게요. 자, 잡으시고 일단은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는 컨트롤 1을 누르면은 셀 서식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보호를 누르시면은 잠금 숨김 되는데 숨김을 누르라고 했으니까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맨 위로 가셔서 검토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 보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시트 보호를 눌러보시면은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허용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 두 개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또 필요한 내용들이 문제에서 시켰는지 확인을 해보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자, 여기 식이 사라진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잠겨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볼게요. 통합 문서가 열릴 때마다 통합 문서의 창의 위치와 크기를 동일하게 유지하시오. 자, 창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럼 통합 문서 보호 바로 옆에 있는 거 눌러볼게요. 자, 그럼 보호할 대상이 구조, 창 이렇게 나오는데 자, 창의 위치와 크기를 동일하게 유지하라고 했으니 창까지 눌러주시면 되고요. 암호에 대한 얘기가 나왔나요? 자, 시트 보호와 통합문서 보호 모두 암호는 지정하지 마시오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그대로 확인만 눌러주시면은 보호가 이렇게 주황색 불 들어오면서 됐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4번까지 해서 기본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시트 보호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릭 이것저것 해보시면서 푸셔도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부터는 이제 계산 작업. 함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스프레드시트에서 함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계산 작업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